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요즘이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한과 대한 사이지만 올겨울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잦은 한파와 폭설이 몰아쳤던 지난 겨울과 달리 춥지 않은 겨울이 이어지면서 때이른 봄꽃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얗게 물들인 수선화 정원. 겨울 추위를 이겨낸 수선화가 화사하게 피어나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노란 꽃망울과 은은한 옥빛의 꽃잎은 봄 기운을 뿜어내며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수선화 꽃이 너무 향이 좋아서 프로포즈를 하면 금방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겨울인데 이 수선화 향기를 맡으니까 추위가 날아가는 것 같고 이 향기를 제가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냈어요. 앙상한 나뭇가지에 붉게 속살을 드러낸 매화도 예년보다 보름 일찍 어여쁜 자태를 뽐냈습니다. 올 들어 제주시 지역의 평균 기온은 지난해보다 1.3도 높은 6.2도. 성산과 고산 등 나머지 3개 지점도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높았고 그제 서귀포시 낮 최고 기온은 3월 하순 기온에 해당하는 14.7도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의 개화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수선화 같은 경우는 한 1주 정도 일찍 개화를 하고요. 지금 매화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더 개화해서 이렇게 나들이 오시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다양한 꽃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은 당분간 한파 없이 주말까지 비나 눈 예보도 없는 가운데 때이른 봄꽃이 활짝 피면서 한겨울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감귤은 당뇨병과 비만 예방, 피부 노화 방지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 더해 감귤과 마늘의 성분이 난자 배양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돼지 난자에 다양한 첨가제를 넣어 배양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제주대학교 줄기세포 연구센터가 주목하는 성분은 감귤 껍질에 포함된 베타크립토잔틴과 마늘의 알리신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을 돼지 난자에 첨가한 결과 난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분들을 주력을 해서 배양액의 첨가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물에서 우선 성분을 뽑게 되면 연구팀은 이 두 가지 성분이 난자의 성숙과 착상하기 전 배아의 발달 능력 향상을 돕는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치고 동물 복제나 생물종 복원 등 다양한 실험에 사용될 수정란을 만드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동물 산업이나 의학 산업계에 이 자생식물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주 지역의 감귤과 마늘에 포함된 성분이 생명공학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회장 선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체육회가 특정 후보의 선거 조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들이 회장을 맡았던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체육회도 올해 안에 회장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낙지나 문어 등 이른바 두 종류로 불리는 연체동물은 지금까지 새끼를 키우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한 어촌의 평범한 어민이 문어 새끼를 축양장에서 키워 짧은 시간에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최진수 기자입니다. 시장에 팔기 적당한 크기로 자란 문어를 출하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요즘 기온이 차서 이번 겨울에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문어입니다. 이 축양장에서는 봄, 가을 문어가 많이 잡혀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새끼 문어를 사들여 키웁니다. 지금까지는 낙지와 문어 등 두 종류에 대해 알을 포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서로 잡아먹거나 자신의 일부를 먹는 습성 때문에 새끼를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수온 유지를 해주면서 또 먹이를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300g 정도의 새끼를 축양장에 넣어 두세 달 정도 키우면 1kg 내외로 자라서 해사율에 따라 2배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해면 양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같은 틈새 축양 기술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육상에서 문어 양식 기술에 성공한다는 것은 많은 어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남도 지역에서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문어의 축양 기술 덕에 잡히는 양에 따라 가격 등락이 큰 시세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끼를 키우기가 어렵게 여겨졌던 두 종류의 틈새 축양이 성공함에 따라서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국의 대학 가운데 고문원 도서관이 처음으로 문을 연 경상대학교에 문화재급 고문원의 기증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지역 역사자료 수집과 보존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상대 고문원 도서관. 개관 이후 11개월 남짓 기간 동안 지역민으로부터 기증 기탁받은 고문원은 3,000점을 넘어섰습니다. 소장자가 애지중지하던 것들로 문화재급 자료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 박물관을 통해서나 도서관을 통해서 내놓으면은 그 보관도 확실하게 되고 또 앞으로 연구하라든지 교육하는 그런 과정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 단성 농민항쟁을 주도했던 단계 김인섭 선생의 일기입니다. 1862년 2월 고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곡을 하였다. 객사 두 곳에서 난이 일어나 우리 부자는 칼에 맞았고 생사를 분간할 수 없는 백성이 20여 명이었다. 진주 농민항쟁의 모태인 단성 농민항쟁의 배경과 당시 사회상을 살필 수 있습니다. 김영 선생의 역대 천자문에는 기존 천자문을 거부하고 천지개벽부터 조선 건국까지의 역사가 독창적인 관점에서 저술돼 있습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왕실 화가 채용신의 공자 영정은 극세피를 통한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전통과 근대를 잇는 화풍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명 이후 제일 이라 일컬어지던 겸재 하홍도 선생의 편지. 사천의 인물과 민속, 특산물을 엮은 최도민 선생의 인문지리지 동성 승남 또한 귀중한 역사 기록입니다. 왕실 중심, 중앙 중심이 아닌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상대 고문원 도서관은 도난과 훼손의 위험에 노출돼 있던 소중한 고문원들의 안식처이자 지역 역사자료 보존과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산지에는 새벽부터 눈이 쌓인 곳이 있겠는데요. 중산간 이상 도로는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 6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5도에서 7도, 낮 기온 9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낮 기온 11도 안팎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산지에는 결빙 구간이 많습니다.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미끄럼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나 방무가 껴있는 모습이 있고요. 김포와 인천, 광주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중고가전 판매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나 에어컨 실내기 8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 건물에서 휴식 중이었던 관계자들이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 중고기기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52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반응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년 동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2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설 명절 수산물 성수기를 앞두고 다른 지방 대형 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 행위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 고기 포획 등 수산자원 남획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육상 단속도 함께 진행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포획 금지 기간 위반 등 불법 어업 행위 11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재선충에 감염돼 고사하는 소나무가 지난해보다 26% 줄어든 11만 그루로 예상을 하고 오는 4월까지 18개 산림사업법인을 투입해 고사목 제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월랑봉과 문석이 오름 등 제주 동부 지역 17개 오름 350헥타르와 주요 관광지 주변 소나무 숲 650헥타르에는 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한 나무 주사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4% 하락해 12월 셋째 주부터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0.25% 하락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제주항을 기점으로 하는 여객선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항 기점 여객선 이용객은 123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77%에 그쳤고 마라도와 가파도 여객선 이용객도 110만 8천 명으로 79%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방문 관광객 감소와 해상 기상 악화 여파 등으로 여객선 운항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구성됩니다. 제주도는 연평균 2만 톤가량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청정 제주 바다 지킴이 15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정 제주 바다 지킴이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모집 공고를 한 뒤 체력 검정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